이슈K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뽑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인데 정 대표 선출로 전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운영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당원 비중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66%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임기가 한 1년 남짓 하고요. 시대적으로는 뭔가 정치개혁, 특히나 이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가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당대표 선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당대표 선거가 있기까지는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대표를 그만두게 됐던 거지 않습니까?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에 출마했던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를 놓고 보면 12.3 어떤 불법 계엄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이제 크게 받던 두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상당히 이제 빅매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호남에서는 66%, 전국적으로는 약 한 61.7%라고 하는 압도적 승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 당대표 선거를 관통했던 중요한 국민과 당원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냐라고 놓고 보면 확실한 정치개혁, 그리고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잘 할 수 있는 후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통과시켰던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맞는 리더십, 강력한 어떤 그 속도전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가 정청래 후보였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당원과 국민의 입장들이 좀 모아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표차가 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누구나가 예상하듯이 뭐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내란을 옹호했던 정당과 협치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국이 어떤 그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은 하겠지만 압도적 다수의 어떤 그 집권당으로서 그러한 내용들을 아무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상이고, 아마 국민들과 또 민주당 당원들도 이제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정청래 후보를 어떤 당선시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 정 대표에게 많은 지지를 보낸 만큼 도민들의 기대도 클 텐데요. 정 대표가 지난달 전북의 삼중소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지역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라북도가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원도 많고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든 전라북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가 이제 전북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삼중소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 정청래 당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 새만금 조기 개발이랄지 고창 서해안 철도 추진, 익산 평택 고속도로 조기 완공, 회상풍력 산업 기반 조성이랄지 아리백 산업단지 등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공약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공약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는 건 사실 당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어떤 당대표의 공약이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공약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약 실현에 대한 정책 의지를 국회에서 어떤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당대표의 공약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한 효과,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청래 당대표도
뭐 꿈이 당대표가 뭐 마지막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면 과연 삼중소외라고 하는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전북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를 통해서 받은 상처, 어떤 자존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뭔가 밝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 따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조기 개발 등의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 이 새 정부와 여당 새 대표 체제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정부를 지원하는 건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핵심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과연 이제 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어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구체적인 성과가 만들어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를 아무래도 전북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이게 뭔가 당의 입장에서 조직적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전주가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지로서 적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법안이나 예산 심의에서 좀 지원을 할 수도 있겠고 특위 자체가 특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국제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전주 유치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도 뭔가 하계올림픽 지원을 적극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민주당의 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가 3자가 모이는 어떤 기구를 좀 출범해서 그러니까 당과 정부와 그리고 전라북도가 뭔가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거냐. 몇 년 전에도 이제 전라북도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새만금 특별회계를 당론으로 좀 정하고 이걸 가지고 정부를 좀 설득하고 협력을 해서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이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서 뭔가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정치권에서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에 대한 입장들을 조속히 확정을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좀 발전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어떤 재생에너지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서 아리백 산단, 국가 산단을 좀 유치해서 어떤 그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이 법제화돼서 어떤 기업들이 지역으로 올수록 어떤 전기 요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던 제도적 기반을 좀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특히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절대적입니다. 공천권을 준 정 대표가 부당한 이유로 컷오프 되는 일은 없겠다고 이제 공언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 전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의 권리를 높여내겠다라고 하는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하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권리를 좀 축소하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한 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부당한 이유로 뭔가 컷오프 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건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공직 후보를 정당에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중앙당의 개입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전북이 갖는 민주당이 독점적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하는 게 본선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사실 그 유권자들이 본선에서는 뭔가 이 들러리 서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북이나 호남권의 정치적 특성을 좀 고려해서 전북에 맞는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 그리고 결정의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유권자의 어떤 지지율이
차지하는 비중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적용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그 전북이 원하는 유권자의 민심과 합치되는 그런 후보자가 선출되고 좀 당선되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개혁 방안을 함께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